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당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은혜를 저와 저희 어머니는 두고두고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와서 드릴 말씀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적어 왔었는데 오늘 낮에 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그냥 찢어버리고 다시 새로 생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두서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백무현 후보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정말 언론계에서 언론 자유와 올바른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정계에 나오셔도 언론계에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보기에도 지저분한 정계를 정화시키고 올바른 길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현역 의원 탈당으로 자리가 생겼다고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런 참신한 분, 정의로운 분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현역 의원인 주승용 의원은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삼선 의원으로 요직을 거치셨지만 여수 발전에 과연 무엇을 한 일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당의 분열에는 큰 역할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신 적이 있는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탈당하셨던 과거에 지난 몇 달 동안 탈당하셔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과연 이 출신이 호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과연 저분들이 새누리당에 가지 않고 우리 야당을 지켰을까? 아마 백무현 후보는 영남 출신이었다 해도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을 것입니다. 사실 호남에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하셨고 또 뭐 소위 동교동계라고 저희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도 탈당을 하셔가지고 호남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을 버린 것처럼 서울에서는 잘못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 당을 지키고 계신 분들 중에 더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을 버린 분들 중에는 사실 나가줘서 고마운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왔으니까 수위가 좀 높아져도 양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 중에 이 김대중 정신을 자신들이 계승한 적자다, 뭐 적통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평소의 행동을 보면 전혀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거와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화합이 아닌 분열을 일삼고 대의보다 사리사욕을 쫓고,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이 평소 행동은 원균처럼 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본받자고 하면 누가 그 사람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냐고 생각할 것인가. 그 말을 제가 했는데, 그쪽에서 한두 분이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불평을 해왔습니다. 아이, 원균이라고 그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도 안 댔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산을 방문하셔가지고 충무공 정신을 본받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제가 만든 리스트에 포함되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제가 처음부터 당 야권을 분열시키는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그분들의 논리가 참으로 공색합니다. 호남당을 만들겠다, 호남 자민련을 만들겠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세력에 대항해서 다른 지역, 다른 정파와도 손을 잡고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큰 그림을 보고 대의를 위해서 나가시다가 결국 정권 교체까지 해내셨는데, 이분들은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호남 고립을 스스로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뉴 DJ니 호남 정치 보궐이니 아무도 못 알아들을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내용이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과거의 방식, 구시대 방식으로 가다가는 만년 야당을 못 면한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새 시대의 방식, 새로운 방식이 뭔지 4년을 기다려도 답이 없습니다. 언론에서조차도 기다리다 지쳐서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이런 당에 표를 줘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광주 전남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개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해봐야 지지율 하락을 보신 유권자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통합할 건데 우리 쪽을 좀 밀어줘서 더불어민주당에 혼을 내주면 호남의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호남의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걸까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일을 거론하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세력과 김대중 대통령 세력이
갈라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2009년 6월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장례식을 참석하시고, 사실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세균, 박지원, 안희정, 문재인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권 같은 이런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이 계속 나라를 망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사사로운 감정은 뛰어넘어서 다들 손을 잡고 다른 정파까지도 끌어들여서 대통합을 이루고 꼭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가신 것이 7년인데 아직도 그것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를 하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자신들의 경제 실패, 국정운영 실패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기들에게 표를 찍어줄 사람 아니면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분열되면서 박근혜 정권 심판 논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이없게도 심판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얻고 결국 야당은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지고 어느 당이 몇 석을 잃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새누리당 영구 집권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총선에서 의석 몇 석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실망하고 분노하셔서 돌아서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분들을 오시게 하고 그분들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꼭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비례대표 문제, 중앙위에서 지금 심각한 말썽이 나가지고 오늘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김종인 대표 지도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에 야당의 지도부를 맡으셨던 문재인, 김한길, 안철수 그분들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야당이 그동안에 무기력하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정치인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망하던 말던 새누리당이 영구 집권을 하던 말던 나만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생계형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공천을 보면서 정청래 의원 탈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누가 왜 공천을 받았고 누구는 왜 떨어졌는지
제대로 설명 하나 하지 못하는 한심한 공천관리위원장을 보면서 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분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이 당을 버리고 등을 돌리지는 마십시오. 투표장엔 꼭 나오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망해서 떠나시면 최악의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떠나시면 이 당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 소수의 지도부, 소수의 의원들이 당이 아닌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당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 참여하시고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그 힘으로 이 당을 여러분이 원하는 당,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바꿔주십시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0이 넘어서 처음 현실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시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들어와서 당내 상황이라든가 정치권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제가 준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덥석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길을 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백무현 후보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권 교체를 꼭 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우리 나이로 95세가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정권 교체를 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년 대선일 것 같습니다. 꼭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남의 바다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주변에서 이런 꼴 볼 거면 뭐하러 나왔느냐 하고 그런 말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휴대폰 그 벨소리를 바꿨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 이범희 양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에 올바른 세상이 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 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세상 때문에 죽어야 했던 아이들, 그분들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